네, 시청자 여러분, 밤 10시 여의도 주식왕 어서 오십시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요, 코스피 코스닥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대응하시기에 체력적인 피로감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좀 걱정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장 그래도 올랐긴 올랐지만 뭔가 시원하게 계속해서 올라줄 재료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전략 찾아봐야겠죠. 먼저 오늘장에 있어서의 마감 상황부터 꼼꼼하게 복습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소폭 마감하면서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358.41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기조를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보시겠는데요. 6거래일 만에 상승을 하면서 820선 그래도 지켜냈습니다. 어제 간당간당 했는데 오늘 2.4포인트 올랐네요. 하락 출발한 후에 오름세로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 홀로 좀 9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면서 장을 지켰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기세 또한 꺾이고 있습니다. 이 대주주의 양도세 기준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대출 규제까지 여기 또 구청객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개인들이 그동안 증시를 이끌어 왔었는데 이제는 좀 힘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수급적인 측면 여러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플러스 약세장에 대비하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반기 수익 목표 있잖아요. 11월, 12월 그리고 남은 10월에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좋을지 궁금했을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전략들 얻어가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익한 여의도 주식왕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쳐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플레이 중인 여의도 주식왕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시면 채팅 또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꾹 눌러주세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쭉 이슈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짚어주실 예정인데 들어보시고 좀 더 도움된 전문가 향해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문자번호 보이고 있으시죠? 013-3366-8200번입니다. 전문가 이름이나 번호 기입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자, 투표수 가장 많은 전문가는 잠시 후 밤 11시에 무료 방송 진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단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기회, 여러분의 투표로 완성이 되니까요. 꼭꼭 참여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많이 쓰실 텐데요. 거기에 여의도 주식왕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과도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함께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변동성 약세장에 대비를 해야 하는 구간이 맞는 건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전략이 있는 건지, 당장 내일장에서 어떤 이슈,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하는 건지 지금부터 투표와 함께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네, 하반기 목표 수익 달성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고도의 집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좋은 정보 전문가 최명성 전문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두 전문가 여러분께서 참 좋아하시는 전문가 분들이시죠. 두 분 중에 한 분만 잠시 후 밤 11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해 주십니다. 어떤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세요? 자, 지금부터 두 전문가의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방 주제들 어떤 걸로 골라와 주셨을지 함께 먼저 만나보시죠. 좋은 정보 전문가의 무방 주제부터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예, 머리가 그새 또 많이 기르셨네요. 네, 이렇게 참 세월이 빠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이발하는 기간, 네. 기르는 기간 제가 다 알고 있다고요. 자, 우리 전문가님이 쭉 장 지켜보면서 네. 이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오늘 무방 주제로 또 갖고 와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뭐 결과가 플러스로 마감했지만 네. 아주 장중 뭐 솔직히 말해서 죽을 맛이었죠. 너무 피로해요, 예, 진짜. 코스닥 같은 경우 네. 2% 이상 하락하다가 결국 막판에 돌려놨지만은 네. 많이들 힘드셨을 겁니다. 맞아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지치고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또 계좌를 보면은 ING색 뭐 진짜 뭐 많이 안 좋으실 겁니다. 예,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이제 또 새롭게 마음을 부여잡고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그런 마음 자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간 과거는 있고요. 또 새롭게 출발하면 항상 이 장은 우리가 위기가 다음에 또 기회가 오는 법이거든요. 그걸 놓치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제가 여러분께 그냥 유무의 말씀을 드리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막강한 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만약 선택하신다라면 진짜 황미끼가 얼마만큼 맥점을 잘 잡아서 수익을 줄 수 있는지 그걸 여실히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정한 그 주제는 황미끼와 함께하는 원금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원금 회복 프로젝트가 군뱅이처럼 느려서는 안 되겠죠. 빨리빨리 회복해야 되겠죠. 막강 뭐가 있다요? 황미끼가 있다. 예, 그것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저를 선택하시면 정말 그 황미끼가 잡아낸 기가 막힌 맥점을 또 한번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금 회복 프로젝트. 그런데 그냥 말만 회복이 아니라 황미끼와 함께한다라고 합니다. 황금 맥점을 추적하면서 여러분의 원금을 회복하고 수익을 더 부풀릴 수 있는 전략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궁금하시면 투표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최명성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우리 최명성 전문가께서는 어떤 무방 주제 챙겨주셨을까요?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예,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나와주셨는데 네. 장이 올랐긴 했는데 시원한 오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응해야 될지 너무 궁금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네. 무방 주제 알려주세요. 예, 제가 뭐 전 종목을 매일 보기 때문에 한데 지금 8일 동안 빠지다가 오늘 뭐 거래소 코스닥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아슬아슬하다가 뭐 기적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바닥은 찍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매매 또 안정적인 매매를 항상 앞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이제 황사 관련주 또 미세먼지 관련주, 수완주 등이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기가 항상 바닥에서 상승하는 우량주라든가 개별주라든가 테마주라든가 급등주를 제가 잘 뽑아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를 11시 무방에서 선택해 주신다면 바닥에 상승하는 종목을 잘 선별해서 제가 몇 종목 가지고 나오는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최명성 전문가 하면은 또 바닥 탈출의 대가시지 않으십니까? 관련해서 종목들 이야기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무방 주제가 나왔는데요. 어떤 무방 주제를 여러분이 더 듣고 싶으세요? 지금부터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13-3366-8200번이고요. 전문가 이름이나 번호 기입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표수 가장 많은 전문가 잠시 후 밤 11시에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활발한 투표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무방 주제들 정리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그리고 책임에 있어서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여의도를 뒤흔들었었던 이슈들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글로벌 낸드 톱2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죠. 이 낸드 플래시 사업 부문, 특히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 부문을 90억 달러죠. 90억 달러에 전격 인수하게 되면서 좀 재료가 있었는데 기쁜 날인데 주가는 조금은 우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 자금이 좀 우려가 돼서 하락했던 모습도 보여지기도 했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재료도 여러 곳에서 종목별로 있었던 오늘이었는데요. 두 전문가는 과연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하셨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옆쪽 보겠습니다. 좋은 정보 전문가. 얄미운 기관. 하지만 코스닥은 또 한 번의 기회다.
라고 하시면서 코스닥에 있어서 재차 강한 반등이 좀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여지를 남겨주는 이슈입니다. 잠시 뒤 저희가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최명성 전문가, 미세먼지, 수상 관련주 등 팔짝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예, 맞아요. 오늘 미세먼지가 좀 강했죠. 네네. 저도 목소리가 좀 지금 칼칼한 기분이 드는 것 같은데, 야, 이 역시도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라고 해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정보 전문가의 이슈부터 볼까요? 기관이 얄밉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 수급을 보면요, 기관이 또 많이 팔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얄미운 기관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노래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좀 바꿔 부르면 될까요? 매물만 남겨두고 떠나가느냐. 헤이. 얄미운 기관. 그죠, 그죠? 예. 네, 매물만 남겨두고 자꾸 떠나가요. 원래 기관하면 구원투수의 네.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요즘은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여튼 이렇게 주식 방송 이렇게 네. 방송에서 우리 앵커님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살려주시고 예. 진짜 얄미운 기관이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코스닥에 또 한 번 기회가 오고 있다. 근데 제가 그것은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들어서 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어볼게요. 자, 먼저 이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게 되면 왜 얄미운 기관인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기관들이 우리 개인 투자한테 좀 덕도되기도 해요.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오면 주가가 오르기도 하지만 최근 8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 한 표를 보시겠습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8개월 연속 10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무려 1조 400억을 매도했어요. 그 코스닥이 이렇게 뭐 온전할 리가 없겠죠. 예, 그렇죠. 그러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뭐 대학 다닐 때 들은 얘기지만 뭐 지금 구시대 얘기긴 합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 새벽은 온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장이 코스닥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코스닥이 쌍바닥을 완성했다는 거,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바닥을 칠 때 몇 가지 시그널이 있는데요. 보통 보면 제가 즐겨 쓰는 하나의 시그널이 뭐냐면은 상승 종목수 대 하락 종목수의 비율. 그 다음에 또 심리적으로 패닉 증세. 그 다음에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오늘 10% 정도가 빠졌단 말이에요. 10% 이상. 그랬을 때 종목별로 보통 20 내지 30%가 많이 빠졌습니다. 참 많이 아팠죠.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소위 말해서 추나 추동. 이제 겨울이 먼저 지나고 나면 봄이 오는 법이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지금부터 기술적 분석부터 통해서 볼게요. 저는 사실 오늘 뭐 제가 이제 2시 반에 황매기 제 특집 코너가 매일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지금은 매수 기회다. 제발 매도하지 마세요. 매수 관점으로 보세요. 라고 했던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음선이 7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실레이터 2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거래소. 그러면 여기에서는 밴드 하단에서 어김없이 상승이 나오죠. 참 절묘한 조합입니다. 물론 오늘 기관들이 여기서 매수를 하긴 했지만 거래소에서는 이제 코스닥이 문제란 말이에요. 코스닥을 보시게도 이것도 역시 치름도했습니다. 이 오실레이터가 오늘 아침에 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가 1등에 구워 나왔습니다. 쌍바닥이었죠. 참 기술적 분석이 이 절묘함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점에서 800포인트 근처에서 매수하실 분들, 제가 톡방에서 그런 말을 썼거든요. 이따 물이 톡방이 나오잖아요. 오늘은 태산이 무너져도 매도는 구간이 아니다. 매수면 매수했지 매도하는 게 아니다. 막판에 딱 돌아서면서 이렇게 돌렸죠. 자, 쌍바닥 나왔죠. 다이버전스 나오고 있죠. 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을 알리는 그런 신호였다. 또 이제 종목별로 몇 개를 보아도 이제 제가 이거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들이에요. 장이 죽었으면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 수가 없어요. 근데 롯데케미칼, 화학에서 굉장히 급하게 지금 상승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황미길에서 포착해서 2시와 황미길 코너에서 42% 급등한 금호석유. 오늘 또 3원도 다음에 리바운딩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돌리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현대오토 눌림 죽어서 오늘 또 8%나 급등 나오고 있죠. 이것은 현대 이제 오토에 보면 자유주의까지 볼 수 있는 건데 또 어제 황미길 잡았는데 어제 잠깐 누르긴 하던데 오늘 그냥 하루 만에 또 급등 나와버렸죠.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또 GS 홈쇼핑. 이렇게 우려한 종목들이 눌림에서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자, 이게 이제 거래소에서 먼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왜 코스닥이 기회로 보느냐. 이 대세장에서는
코스피가 먼저 가면 그 다음에 코스닥의 팔로업해서 따라가고 그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시소로에서 그래서 코스닥의 기회라고 보는 건데 특히 코스닥에서 바이오에서 몇 가지 이게 시그널을 갖는 종목들, 티온바이오, 쌍바닥치 급등 나오죠. 파미셀, 뭐 이 종목은 참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때 이거 확립기에 눌리면서 해서 뭐 어차피 손절이 되긴 했습니다만 요것도 오늘 시간에까지 오르면서 좀 상승으로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낙폭 다음에. 그다음에 또 레고캠 바이오도 역시 8%나 급등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는 코스닥이 또 한 번 기회가 되고 있다. 오늘로서 저는 바닥을 쳤다고 보고 이제 앞으로는 어떤 것들이냐. 제4차 산업혁명. 아까부터 많이 오른 우려한 종목들이 먼저 선발주자로 갔거든요. 그다음에 팔로업되는 그런 종목들 4차 산업혁명 중에서 5G라든가 그다음에 또 2차 전지 많이 조정받았거든요. IT 이런 섹터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기관은 조금 얄밉긴 했어도 그래도 코스닥에 있어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가 있고 다양한 종목들 통해서 근거 지표들 많이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전문가님 말처럼 코스닥이 기회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응원할게요. 자, 이어서 최명성 전문가 이슈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옆쪽 보니까 미세먼지, 수산 관련주 등 팔짝 이렇게 또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오늘 오전 중에 있었다고 해요. 하늘이 굉장히 뿌였다라고 하는데요. 코로나도 힘든데 이렇게 미세먼지라는 불청객까지 또 찾아오게 되면서 마스크가 안 낄 수가 없네요. 네네네. 정말로. 네. 자, 근데 오늘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다라고 해요. 그렇죠. 전문가님. 예. 장중에 뭐 상한가 나온 종목도 있었고요. 상당히 있는데 중국에서 드디어 미세먼지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세먼지가 상당히 좀 골치 아프거든요. 너무 골치 아프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국에서 요즘 날씨가 춥죠. 그래서 이제 석탄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그렇지 중국이 한 15억 인구인데 그때는 석탄이 우리나라 쪽으로 넘으면 얼마나 좀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3월까지 이제 미세먼지가 내년 3, 4월까지는 추우니까 이제 석탄을 떼야겠죠. 중국이 국민들이 떼다가 또 3, 4월 달 되면 또 황사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참 난감한데 뭐 제 입장에서는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어떡합니까? 또 중국 국민들은 또 그걸 석탄을 떼서 겨울을 좀 따뜻이 보내야겠죠. 어쨌든 이제 미세먼지는 계속 날아올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많이 좀 상승했고요. 또 그 일본에서 후쿠시마 그 앞에다가 원전 그걸 방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제 일본 앞바다에다 원전 그 불순물을 갖다 뿌리면은 일본 앞바다는 오염이 되겠죠. 그러면 뭐 그 수산물을 먹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반대적으로 반대급부에는 우리나라 수산물이 상당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7개월입니다. 그래서 7개월 후에는 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흘러내린 원전수가 다시 우리나라 앞쪽으로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관련들에서 수완주라든가 뭐 참치캔 뭐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웰크론이라는 종목이 장중에 거의 2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웰크론은 이제 기능성 극세사 섬을 이용해서 침구 및 뭐 생활용품을 제조하는데 특히 마스크라든가 극세사 청소용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라든가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그런 커튼이라든가 뭐 그런 종류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자, 차트 보면서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중 보면은 이제 바닥권에서 오늘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무려 3,800만 주입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거의 25%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게 오늘 뭐 25% 정도 상승했다가 10%에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 또 한 달 뒤에 또 미세먼지가 날라온다면 또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으로 봤을 때 앞으로 향후 8,000원에서 9,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 웰크렌 종목 잘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다음 종목 보시면 이제 모나리자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그 화장지 제조 판매 그 관련주입니다. 또 위생용품 제조 용지인데 또 이제 미세먼지가 날라오면 뭐 창가라든가 뭐 식탁이라든가 날라오면 뭔가는 닦아야겠죠. 그럼 이제 화장지라든가 뭐 물티슈 관련 그런 이제 제품을 닦아야 되는데 당연히 매출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나리라는 종목이 보면은 오늘 이 종목도 거래량이 많이 터뜨렸어요. 1,240만 주인데 장중에 무려 이제 15% 정도.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그래서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나오는데 이런 종목이 바닥을 찍고 잘 상승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보면 앞에 보면 또 바닥이거든요. 이 앞에서 바닥권에서 올랐을 때 이 종목이 4천, 5천 원짜리가 9,300원 거의 더블이 간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잘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 특히나 눈에 띈 것은 이제 수산주인데 제가 수산주를 지난번에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CJ 시푸드 또 사조 시푸드를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이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일본 수산물을 좀 먹어서는 안 되겠죠. 일본 앞바다에 원전 그런 불순물 갖다 뿌리는데 그거 좀 수산물 먹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나는 이제 수산물 뭐 어묵이라든가 맛살, 햄, 뭐 김이라든가 판매하는 CJ 시푸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이제 국내 판매 어묵 1위를 차지하고 있고 CJ 시푸드는 또 CJ 제일제당이 대주주 최대 대주주니까 상당히 회사로 봤어도 좋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차트 좀 보시면요. 오늘 장중에 거의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 테마 요즘 뭐 8일 동안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뭐 별의별 이슈 테마를 갖다 붙이는데 딱 뭐 조건이 좋습니다. 이거 뭐 국가 대 국가적인 이슈니까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현재 오늘 9% 정도 상승했는데 전고점 한 6,000원을 보면서 대응하시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사조 시푸드를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 2주 전에 나와서 여의도 종목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 같은데요. 사조 시푸드 보시면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뭐 수산물 도소매를 하고 있고 참치 어획부터 시작해서 유통, 수출, 뭐 부가식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시면 오늘 장중에 무려 1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잠시 보시면 주봉으로 보시면 최대 거래량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전고점 한 6,000원에서 7,000원까지 갈 수 있고요. 자, 월봉상 보시면 월봉상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지금 국가 대 국가 일본과 우리 한국의 이슈 테마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한 7,000원까지 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웰크론, 모나리자 이거 미세먼지 관련주 또 CJ 시푸드, 사조 시푸드 일본 수산물 원전 그 불순물 그거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향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미세먼지와 함께 또 수산물 관련주들 오늘 또 팔딱 뛰었다라고 이슈 얘기해 주셨는데요. 관련 종목들 움직임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별개로 또 여러분 호흡기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슈를 점검해 봤어요. 어떤 전문가의 이슈가 좀 더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하단에 보이는 문자 번호로 투표 많이 보내주고 계시죠? 자, 그럼 지금까지는 과연 어떤 전문가에게 투표수가 많이 향하고 있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1차 중간점검 집계 결과 확인하시죠. 두 전문가 두 눈을 감고 중간점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전문가 모두 진짜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셔가지고요. 첫 번째 결과가 궁금해지는데, 수산물 이슈와 또 미세먼지 이슈가 조금 더 강했네요. 네. 얄미운 기간보다는. 아니 뭐 좋아하실 겁니다. 테마도. 예, 테마죠. 그렇죠. 자, 하지만 여러분 이것으로 투표가 마감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표는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바로 다음 라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였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원한 상승세는 아니었지만 좀 관심 가고 있는 섹터들도 있어서 살펴보면요. 연말 배당 시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들어 주가는 부진했지만 배당은 지난해랑 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또 외국인 지분이 높은 금융지주사들의 주가가 두드러지게 상승 추이를 보여가고 있어서 이 금융주들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쭉 이어서 흐름 저희도 살펴볼게요. 이 가운데 우리 두 전문가는 어떤 특징주 챙겨와 주셨을까요? 함께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피플바이오 좋은 정보 전문가 가져와 주셨어요. 이 종목이라 하면 어제 네. 상장했던 종목 아닌가요? 네. 이 종목을 특징주로 오늘 챙겨와 주셨고 최명순 전문가는 CJ 시푸드 이거 아까 전에 또 언급해 주신 종목이죠. 자, 특징주로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플바이오 보시죠. 이 종목이요 어제
어제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고 상한가를 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장 흐름 보시면요. 오늘 장중 내내 플러스권 지켜가면서요. 7% 넘게 또 상승했어요. 어떤 기업인가 봤더니 혈액 기반으로 신경퇴행성 질환 전문 기업입니다. 종목명에서도 이미 바이오가 딱 적혀져 있잖아요. 우리 또 좋은 정보 전문가면 바이오에 있어서 참 보시는 면목이 좋으신데 네. 역시나 피플바이오를 챙겨와 주셨네요. 예. 근데 제가 오늘 이것을 테마로 선정한 이유는요. 네. 뭐 저도 참 모자라는 게 많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투자의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 격언에서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즐겨 쓰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쏠림 현상, 여론몰이를 극복하라.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 별로 먹을 게 없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본질 가치의 가격의 괴리를 봐라.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주식은 그냥 감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논리고 과학이다. 이런 종목을 통해서 지금 제가 세 가지 메시지를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피플바이오로 잠깐 설명드리면 세계 최초 알츠하이머병 혈액 조기 진단 키트를 출시한 그런 회사예요. 뭐 한 매출은 한 8, 9억밖에 안 되는데 결국 이것도 특례 상장 이제 그런 회사죠.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어제부터 주목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최근에 빅3가 공모가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SK바이오팜이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카카오게임즈였죠. 그다음에 세 번째 맞아 빅히트였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그야말로 숱한 화제를 뿌렸습니다. 여기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정말 대다수가 공모에 청약하신 분들입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왜 1억 투자해서 얼마나 받으셨을까요? 많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모할 때부터 흥행이 되고 공모가 상단에서 해가지고 막판에 뭐 그냥 따상 가서 위에서 추격하신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으셨을 겁니다. 특히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빅히트 엔터 같은 경우는 더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요. 저는 특히 카카오 게임즈는 내일부터 한번 서서히 관심거리에 둘 필요가 있다. 고점들이 반토막 났다. 빅히트 엔트도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이유는 뭐냐면은 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되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 신규 상장주는 무조건 안 된다는 그런 논리가 딱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인식이 됐어요. 저는 그거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역발상으로. 근데 이 벌써 아까 말씀드렸던 피플바이오는 공모가가 2만 원인데요. 공모가 2만 원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공모 예정가가 하단이 2만 5천 원, 상단이 3만 원이었어요. 그죠? 근데 공모가 2만 원. 완전 그때부터 바겐셀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어제 가만히 보니까 장 시작할 때 보니까 오호 18,000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건 요시 전 됐다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낮방송에서 아침 제가 8시 한 40분경에 문자를 보내면서 이거 17,000원 근처에서 매수하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이게 바로 역발상이죠. 그러니까 거의 다 들어가죠. 사람들이 이게 아니다 했을 때 거의 그때 들어가죠. 또 본질 가치에 가격의 괴리를 봤죠. 주식은 왜냐면은 이미 공모 예정가가 25,000원, 3만 원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17,000원대, 18,000원대 얼마나 삽니까? 바로 이런 것들 한번 투자의 팁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정말 어제 같은 하락장에서도 17,150원부터 오늘 또 상한가까지 갔어요. 장중에 34,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기관도 물량이 나와서 누르기는 눌렀지만 언젠가는 한번 이것은 한 27,800원 그다음에 8,900원까지 한번 트라이 할 거예요. 거기서는 한번 적절히 익절하시는 그런 전략 좋아 보이고요. 이와 비슷한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이게 바로 셀레믹스라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것도 바이오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여의도 주식왕에서 이 눌림에서 소개시켜가지고 어쨌든 수익도 났던 종목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것도 똑같이 공모가 2만 원짜리인데 25,000원대부터는 그때는 뭐 워낙 SK 바이오팜이라든가 카카오게임 그리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해서 이것도 3일 동안 37%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다음부터 주식을 할 때는 여론몰이 쏠리면서 가급적 하고 남들이 질려 있을 때, 지금도 코스닥도 오늘 또 바로 그런 거 있거든요. 막 2% 넘게 급락 나올 때 그때 이삭 주기를 주워 담으면 계좌가 좋아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삭을 빨리 주워야겠네요. 자, 사실 새내기주들이 그동안 조금 탄력이 둔화되는 것 같았는데 피플바이오가 상장 이틀째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락 징크스를 좀 깰 수 있을지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최명성 전문가의 특징주 또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옆에 보니까 CJ 시푸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식품주들이요 등락을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SPC 삼립 올랐고 또 CJ 시푸드 올랐던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 가운데 우리 최명수 전문가는 CJ 시푸드를 챙겨와 주셨잖아요. 네네. 뭐 수산주로서도 네. CJ 시푸드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 일본 원전 네. 관련해서 오염수 방출 이슈가 나와가지고 수산주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네네. 너무 이미 재료들이 지수에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제 반영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많이 올라간 건 양심도 안 가져와요. 근데 이제 네. 바닥에서 올라가고 또 앞으로 향후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모멘텀도 있고 네. 또 차트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CJ 스푸드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도 아시다시피 CJ 제일제당이 이제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30년 전에 그 3호 어묵을 출시하면서 내수식품 사업을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어묵, 맛살, 햄이나 김 등을 생산 판매하는 식품 사업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그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으로 어묵 부분 41%로요. 국내 시장 점유율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도 1인 가구가 30%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1인 가구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간편식 식품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뚜렷한 성장세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그 방류에서 국내 수산물 시장이 다시 각광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 좋고 실적도 좋은데요.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요 근래 들어서 3일 전에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음봉이 나오는데 그걸 다시 돌파하면서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말이 그렇지 그 원전수가 얼마나 몸에 해롭습니까? 회로운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걸 먹으면 인생이 망가지는데 그러면 일본이 이제 원자력 불순물을 갖다가 일본 아파트에 이렇게 뿌리면은 일본의 수산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먹을 수는 없죠. 당연히 이제 한국 수산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 관련주를 또 먹고 찾아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CJ 시푸드처럼 이제 어묵이라든가 햄이라든가 김이라든가 관련 수산물을 취급하는 회사 제품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겨울이기 때문에 어묵을 또 많이 먹는 또 시절도 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시면 한 일주일 전부터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거래량으로 봐서 또 앞으로 이슈로 봐서 거의 분명히 한 6천호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자, 주봉으로 봐셔도 좀 세게 좀 차트를 만들면서 가고 있는데요. 월봉상 보셔도 조금 힘을 보이면서 센 힘을 보이면서 여기 이제 예전에 양봉이 꼬리 있는 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저력이 나옵니다. 한 6,000에서 6,700원. 그래서 이 종목 현재 일봉, 주봉, 월봉상 좀 힘을 좀 보이면서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 있으니까요.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특징주를 좀 많이 가지고 오는데 이슈나 특징주 가지고 오면 이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80% 이상 올라가는데 이제 오늘 가지고 나온 CJ 시푸드 종목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저희가 특징주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고 계시죠? 013-3366-8200번입니다. 여러분의 투표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2차 중간점검 집계 결과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2차 중간점검 집계 결과 확인해 보시죠. 피플바이오 그리고 CJ 시푸드 공개가 된 가운데 과연 어떤 전문가가 다시 우위를 정리했을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최명성 전문가 앞서갈 건지요? 오, 최명성 전문가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수산 관련주들에 먹는 게 있어서 좀 힘이 세나요?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먹는 게 힘이 보여요. 세나 봐요. 예. 자,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 좋은 정보 전문가님. 저희 네. 바로 이어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갈 테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투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추가적인 전략 먼저 세워보고요. 앞으로가 기대되는 종목들 하나씩 열어볼게요. 먼저 좋은 정보 전문가의 종목부터 볼까요? 알테오젠, 오랜만에 등장을 한 이 종목 살펴보시죠. 자, 이거 600% 수익을 또 달성하게 해준 알테오젠인데 전문가님 오늘 추가로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 공략 포인트가 왔기 때문에 공략 포인트요? 예, 다시 한번 관심을 두자. 예, 그런 오, 차원에서. 들어볼게요. 예. 네. 뭐 알테오젠 뭐 600%, 600만 불이 아니고 600%죠. 어찌됐든 이 종목은 저는 상당히 아직도 좀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아까 이제 제가 코스닥에서 또 한 번 기회가 오고 있다. 그럼 어떤 섹터에서 갈까? 저는 코스닥은 뭐 결국 다 이렇게 기술주라든가 바이오 그런 종목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 제 4차 산업혁명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올랐던 대장주가 다시 한번 등극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장이 살아난다면 그런 차원에서 보여야 될 게 바로 바이오에서 대장주는 알테오젠이었다라는 것은 뭐 시청자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왜 제가 다시 공략 포인트인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별로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아주 자리를 멋지게 잡았어요. 120에서 나면서 쌍바닥을 완성했거든요. 이게 보통 보면 이제 다이버전스라는 건데 주가는 내렸지만 보조지표는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상승으로 돌리는 것들을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이버전스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 종목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요. 이 눌림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이때 12,000주 외에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18만 원, 16만 원대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고 오늘은 좀 기관도 조금 매수를 했네요. 많이 매도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코스닥에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 볼 수 있겠고 또 주봉을 보셔도 이번 주까지 3음도를 만족하면 다음 주는 상승 여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 밴드 기준선이 대략 18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는 한번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아도 상승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내일은 또 음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좀 확대해 보면 그러니까 높이는 매수하지 마시고 대략 16만 원 이하에서 한번 관심에 두어서 18만 원대 한번 매도하는 그런 전략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가 또 왔네요. 여러분 알테오젠에 있어서 추가적인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 종목 역시 살펴봅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살펴보시죠. 8월 4일에 들어갔던 이 종목 최고가가 4만 원대를 넘게 되면서 수익률은 50% 가까운데요. 지금 현재는 34,150원 나타나는 종가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수익권이긴 한데요. 전문가님. 근데 내년에 실적 성장이 또 기대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도 쭉 보시는 거죠?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그때 환미가 맥점 잡아서 한 49% 수익 났던 종목인데 네. 최근에 좀 눌림을 줬어요. 네. 뭐 눌림줄 종목이 뭐 이 종목뿐입니까? 거의 눌림을 줬는데 현대에너지솔루션 여전히 관심거리입니다. 뭐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우스갯소리로 증권사 객장에 갔더니 한 5, 6살 되면 꼬마 녀석이 할머니 손잡고 쌍바닥에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차트를 보면 대부분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또 한번 이제 그 하단부에서 상승에 돌릴 수 있는 힘을 지금 축적해 놨고요.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있는데 바이든이 됐던 트럼프가 됐던 특히 바이든이 됐을 경우는 더 이 그린 에너지 그쪽에 좀 힘을 받겠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여전히 관심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60일 정도 매수해서 지난번 여기 꺾였던 자리가 한 4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아주 보수적으로 보면 3만 8천 원 정도 보고 조금 더 보면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주봉을 봐도 이번 주 양선 가능성이면 다음 주까지 한번 3만 8천 원 정도까지는 트라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전략들 저희가 새로 세워봤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기대되는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최명성 전문가와 돌아오겠습니다.
네, 최명성 전문가와 함께 바닥 탈출 종목 잡아볼까요? 전문가님, 네. 예, 오늘 종목 자랑해 주세요. 네, 오늘까지 8일 동안 시장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힘들었죠. 뭐 전문가인 저희들도 힘든데 우리 시청자님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행히 이제 오늘 종가 때 종합지수가 올라오면서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니까 뭐 내일부터는 좀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힘들 때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뭐냐면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을 매매해야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심 끝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을 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님께 드리고 싶은 종목은 영어로 KNN입니다. KNN은 지상파 TV 라디오 방송 이제 광고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동사에서 방송된 우수한 지상파 콘텐츠를 국내 케이블 등에 판매하고 있으며 공연이나 전시 사업, 문화 사업과 협찬 수익의 비중도 점차 확대 중에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그 부산 경남 지역 시청자를 단일 방송 권역으로 가지고 있으며 유일한 방송업자라는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산 경남 지역의 독점 공급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3년 연속 매출도 좋고요. 영업이익도 양호하고 유볼도 약 200% 정도로 양호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어려웠는데 이 종목은 3일 연속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거의 뭐 3일 연속 급등형 패턴으로 가고 있죠. 또 오늘 보시면 KN이라는 종목은 장중에 거의 1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바닥을 잘 잡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제 장점이 그 전종을 한 2만 1000번을 봤기 때문에 패턴의 움직임, 차트를 면밀하게 세밀하게 잘 체크를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이 앞부분에 잘 보십시오. 양봉이 윗꼬리를 보면서 3양봉이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잘 보시면 이 패턴이 똑같은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양봉이 꼬리를 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뭐가 나왔을까요? 이 보면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상한가. 그래서 이렇게 3양봉이 나면서 올라가는데 다음날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저도 내심 제가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꿈을 가지고 나왔는데 내일 상한가 가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자정 오늘도 상당히 그 시장에서 셌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 1차 목표가 현재 2,200원인데요. 1차 목표가 제가 2,500원을 드리고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500원, 2차는 뭐 한 3,000원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손절가는 1,9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 종목 오늘 상당히 좀 강했고 여러모로 좋은 종목이니까 내일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바닥 승부사 최명성 전문가의 종목은 KNN이었고요. 1차적으로는 2,500원, 2차적으로 3,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이번에는 좋은 정보 전문가의 종목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좋은 정보 전문가 불러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나와 있습니다. 네, 황매기와 함께하는 그 종목 정체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종목은 이노와이어리스라는 5G 관련주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많이 오른 종목보다 제4차 산업혁명에서 눌림을 준 섹터 5G라든가 그다음에 또 2차 전지도 이제 보십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노와이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노와이어는 유무선 자동 측정 및 제어 시스템 회사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하이엔드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외 통신사하고 유선방송사 여기에 장비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화된 이 회사에서 뭐냐면 바로 스몰셀이에요. 스몰셀이라는 게 뭐냐면 그 작은 영역을 커버하는 그러니까 소형 이동통신 기지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굉장히 수요가 폭발할 겁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미국도 누가 대통령이 되던 인프라 투자, 5G가 이제 거슬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또 테슬라에서 이제 여러분들 자율주행차 베타를 하잖아요. 베타 서비스를 이제 시범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뭐 캘리포니아인가 거기밖에 못 한다는데 결국 그 인프라 투자가 없으면 자율주행도 못 가요. AI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은 결국은 5G는 패러다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몰셀 같은 경우 US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인도라든가 그다음에 일본에 4개 통신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한 2개 이상 이 계약이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미국도 역시 케이블 TV 그런 업체까지 좀 이렇게 수주 가능성이 돋보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내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예요. 물론 대장은 KMW 이런 것들이지만 저는 이제 스몰셀 쪽으로 본다라면 역시 이노와이어리스가 대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빼진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한 그 거래소당 한 100억 정도 매출이 난다 그러면 한 4개 되면 한 500억 정도 매출이라면 상당히 실적이 호전되겠죠. 거기다가 또 LIG 경영 참여도 예상돼서 뭐 기업 효자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하락 C파동, A 반등피 C파동을 완성하고 120에서는 지지하면서 쌍바닥을 완성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다이버전스, 노란색 부분이 저쯤에서 잡는 그 기가 막히게 확 믿게 잡는 포인트가 되는데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봉을 보셔도 여기서 이제 20주선을 이격을 메우고 여기서 양음양 패턴 또는 도지를 만들면 다음 주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또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서두르지 마시고 저점에서 모아가면은 너무 이런 것들은 뭐 단기 급등보다는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여기서 이 구간에서 리스크는 크지 않거든요. 모아가는 그런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가격 제작을 말씀드리면 내일은 음선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제가 한번 투자의 팁을 드리면 이 밑꼬리는 커버해야 됩니다. 물론 아주 센 어떤 모멘텀이 되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밑꼬리를 커버할 때 여기서 한번 공략하시는 거, 이 가격대가 대략 얼마냐면 56,000원대예요. 그래서 시초가에서 56,000원대 서두르지 마시고 느긋하게 매매하셔가지고 여기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전고점 한번 꺾였던가 바로 63,000원짜리입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단 또 주식이라는 건 신도 모르니까 손절은 47,000원 하에 있는 그런 전략 좋아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서두르지 말고 이노와이어리스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오실게요. 네, 여러분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오셨고요. 이제 투표함을 닫을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전문가가 무료 방송 진행하시게 될까요? 최종 결과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이 결과에 따라서 잠시 후 밤 11시 무료 방송 진행자가 결정이 됩니다. 최명수 전문가가 1차, 2차 때 계속해서 앞서갔었는데요. 간극이 줄어들지 아니면 계속해서 결과 나왔습니다. 오늘 막판 반전입니다. 54%로 좋은 정보 전문가가 끝판 뒤집기에 성공합니다. 전문가님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예, 어렵게 얻은 무방 기회입니다. 네.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더 열심히 해야죠. 예,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도 힘들고 시청자분들 시장 참여도 모두 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기할 겁니까? 길이 있어야죠. 그 길이란 뭘까요? 저는 주식은 과학이고 논리라는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어떤 주식에 임하는 그런 자세를 아실 겁니다. 주식 막 여는 게 아닙니다. 단 그러면은 우리가 빨리빨리 원금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제 확 믿기만 여러분들 믿으시면 됩니다. 이따 무방을 통해서 짜짜시 다 확 믿게 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무조건 오늘 무방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 검색하시면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연결이 됩니다. 자, 쭉 내려볼게요. 좋은 정보 전문가의 사진 밑에 깜빡이고 있는 방송 입장 버튼 클릭하시면요. 잠시 후 밤 11시 실제로 대면하셔서 여러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전략들 얻어가시고요. 내일장 꼭 성투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